트릭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론을 듣고 선생님이 해주는 걸 봐도 창작 그리려고 할 때 딱 멈추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쓱 그리는 거 말고 진짜 머리 팍팍 굴려가면서 제대로 공부를 4시간 이상 해주셨을 때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25년도부터 강의 10중입니다. 강의 10중의 노하우를 담아보려고 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막 인터넷에서 주워 듣고 내가 좀 그릴 줄 아니까 알려줄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내용이 다를 거라는 건 제가 자부할 거예요. 자부할 겁니다. 내가 잘 그리게 되는 과정은 보통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그냥 결과물만 보고 가니까. 이 과정을 해체해서 체계화하는 것도 다른 과정이거든요. 강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10년을 한 거기 때문에 10년 그림 그려서 잘 그린 거랑 10년 강의한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조금 신뢰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결과물을 많이 보고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다만 그래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쏟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성의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프로분들도 실제로 요거 따라오셔서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넣으시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도. 그래서 검증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아무리 수능 1타 강사가 강의를 해도 모두 인서울대학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강의를 중도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이론을 듣고 따라해도 창작할 때는 막막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자꾸 기대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실제로 마케팅이 아니고 세일즈 쪽에서는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객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실제로 본인이 원한다고 말을 해서 제공을 해보면 안 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수업에 갔을 때 이렇게 알려주겠지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예상하고 달라.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좀 일단은 자아 인지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논리적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뭐냐면 학원을 선택하고 수업을 들을 때도 대부분은 기대하는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1차로 이론을 알려줍니다. 네이버 가서 검색하면 되는 거, 구글 가면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막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유튜브, 네이버, 구글 세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론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걸 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해요. 뭐 일주일 동안 뭐 20개 오세요, 뭐 10개 그려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주면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수업의 과정이죠. 그리고 두 가지 하다 보면 저절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떻게 창작으로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논리적이지 않아. 일단 논리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논리력이 떨어져서 상업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이 과정을 기대하면서 가고, 선생님 시켜주면 시킨 대로 하고, 이론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될 거라고 믿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창작으로 가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이거 보러 왔잖아요. 근데 무언가 부실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쉽게 수학적인 느낌으로 볼게요. 이론 플러스 숙제는 고퀄 창작이, 이론에다가 숙제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 강의를 듣고 학원에 갔을 때 기대하는 거죠. 고퀄의 창작이 점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죠.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을 품고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고퀄에 가기에는 모자랐어.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하나씩 메타인지를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학원을 선택할 때도 문제고, 수업을 평가할 때도 문제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 받아먹고 잘하잖아.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과정들이 잘 안 되는 분들,
메타인지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분들은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게을렀나 보다. 공부를 별로 안 했나 보다. 숙제를 더 많이 해야지.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이미 8시간 하고 있지만 12시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한 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뭐 8시간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하잖아. 6시간이라고 해봅시다. 6시간 하는 사람도 솔직히 별로 없는데 6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잠도 자야 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 다 빼고 나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돼요. 진짜 많아야 12시간이에요.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해야 12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8시간 넘기면 이게 한두 달 유지는 돼도 장기로 못 갑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8시간을 넘기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그 느낌하고 다릅니다. 취업교육은 확실히 강도가 높아서. 그래서 아무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올라가면은 몇 %예요? 얼마 안 되죠. 해봐야 뭐 20%? 30%? 그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에 이 과정을 밟았을 때 얼마나 늘었죠?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아니라 얼마큼 성장했는지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생각만큼 잘 안 붙잖아요, 속도가. 거기서 30% 더 붙는다고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시작했으면 3년 정도면 결과를 보셔야 안 지치고 가요. 근데 3년 안에 결과를 못 보세요. 제가 피드백 드릴 때도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야기 드린 다음에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한 달 안에 해결을 못하면 보통 이거 드리고 기한 없으면 막 6개월, 8개월 뒤에 주시거든요. 그러면 20가지만 두 가지 줘서 8개월 걸렸으면은 20가지를 하면은 80개월이잖아요. 몇 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간인 거죠, 사실.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그 기간은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속도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많이 공부하면 좋죠. 근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애초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론과 숙제에서도 큰 효과를 못 봤을 것이다.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거 그대로 그리는 것들은 재입니다. 그건 내가 그린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 모작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도 돼요. 이미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더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요. 이론과 숙제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고퀄 창작이 나온다라는 답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안 해줘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술적 재능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세요. 공부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거 테스트해보면 이런 거 말 잘하십니다. 생각 잘해요. 답을 잘 두고 하더라고요. 그 플러스 알파를 찾는 이 생각의 시도는 일단 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구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의 과정은 당연스럽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명확한 답은 없을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용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자료도 있고 이론이든 분석한 데이터든 뭐든 일단 배웠다고 쳐봅시다. 쳐봐요. 근데 아무리 잘 배워도 상상같이 작업물이 나오지 않죠. 막상 그려보면 애초에 그리는 것부터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아무 선이나 막 긋고 그냥 기억나는 거 몇 개 그어보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여러분의 창작 방식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개념부터 알아야 강의를 들어요. 타인이 정보 공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강의라는 건. 그거는 선택지를 줄이는 효과지 선택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대신해 주는 건 대신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거 따라 그리세요 모작 시킨다든지 이거지. 그건 창작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선생님이 대신 그려준 거는 일단 모작도 창작도 아닌 거고 선생님이 그려준 걸
그대로 그리는 거, 색깔만 바꿔서 그리고 이런 건 그냥 모작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창작을 못하죠. 선택지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그때부터 창작인 거고, 그때부터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가져야. 그 선택지가 없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단순 반복 노동들이에요. 전부 다. 기계들이 이미 다 대체했고, 직업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고, 선택지가 없는 직업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택지가 있는 건 내가 생각해야 되거든. 머리 써야 되거든. 거기서부터 능력이 갈리는 거예요. 예시로 보자면 대각선보다는 수평선이 좋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만약에 이론 1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수평선은 어디다 그릴 건데요? 어떤 진하기로, 어떤 굵기로, 아니면은 선이 가다가 진했다가 가다가 얇아졌다가 진해졌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선을 가운데만 그리나요? 아니면 끝까지 그리나요? 가운데만 그릴 거면은 짧게 그려야 되나요? 길게 그려야 되나요? 이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론을 듣고 선생님이 해주는 걸 봐도 창작 그리려고 할 때 딱 멈추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선택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에다 그려야 돼? 아래에? 어디다 그려야 되지? 전혀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정해 주는 순간 그거는 그냥 선생님 그림이고 모작이니까. 그걸 지정하기 싫으니까 모작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하나 다 창작의 경우의 수에 대입해서 지정해 주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무한정 많아서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줄이고 다 따라하게만 만들면 모작이고요. 내 그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의 학원들 겪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들은 그냥 이론을 풀어주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학습의 방식들, 두뇌의 활성화들, 그리고 이 상황 판단, 논리력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그냥 이론에 딱 놔두면 이론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이론을 외우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서 벗어나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순간 기준이 없네, 뭐 하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신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 능력을 못 키워주면 선택지를 아무리 줄여줘도 그 안에서 선택을 못하니까 뭘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잘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 그냥 광고를 많이 해서 그 학생들을 받아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안 되는 학원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혼자 하시던 뭘 하시던 이게 돼야 한다는 또 뜻이죠. 그래서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강화해서 생각 힘을 기르고 강의 드리는 것이 먼저다.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논리력 키우고 우선순위 잘 정하고 맥락 파악하고 객관적 상황 판단 잘하자라는 겁니다. 플러스로 메타인지예요. 사실 이 내용하고도 교집합이 많고요. 근데 이게 잘 되면요, 보통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논리적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까 쓸데없는 말 다 쳐내고 필요한 것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가 편하죠. 맥락 파악이 되니까 지금 뭔 말 해야 되는지 아는 거고. 그죠?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면 그림도 잘 그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이란 거는 그렇게 다 연계되어 있고 단순하게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도 다른 부분이 다 좋으면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못 써도 다른 부분을 잘해서 똑똑하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발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 일시적으로는 못 그릴 수 있죠. 근데 공부를 해서 나아질 수 있는데 공부를 해도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실수도 많아. 맨날 뭐 빼먹고, 뭐 깨고, 뭐 빠뜨리고, 뭐 잘못 보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분들 보면 실제로 그림을 같이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냥 뭐 엄마만 들으면 공부 잘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풀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르지 않고 내가 아는 존잘님이 강의를 오픈했네, 저거를 80만원 주고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몰랐던,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못 봤던 굉장한 지식을 알려주겠지, 그걸 들으면은 내가 여기서 이 한계점을 뚫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그 엘도라도만 찾아다니면서 강의 유목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 하나를 그어도 이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따라가려 모작이 아니지. 창작을 그릴 때 뭐 이런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면은 어떤 선으로 시작할 건지 너무 많잖아요. 선택지가 수억 개, 수천억 개, 수조개가 될 수도 있는데 매 순간마다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 안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 지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논리력이나 우선순위나 맥락 파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또 제가 해드리긴 할 건데, 저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다루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뭐 어디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유튜브도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왔고 막 그냥 막 영상만 이렇게 대충 녹화하는 이거 보지 마시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막 2시간씩 강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2시간이면 짧으니까, 요즘 같은 도파민 시대에는 힘든 거 아는데 2시간 짧으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뭐 따로 제가 나중에 영상도 만들어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 한들, 없겠지만 있다 하면은 듣는다 한들 효과는 없을 거고요. 그것도 없을 거고, 또 위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발달시킨 방법이 연구되지 않으면 운 좋게 똑똑한 학생을 받아서 잘 되거나, 아니면 모든 강의를 비켜봐, 그려줄게, 따라해, 이거밖에 안 되는 리터칭식 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고,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오늘, 자, 요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 4가지. 자, 비율, 입체, 동세, 선느낌, 요 4가지만 챙기시면 여러분 캐릭터는 지금보다 훨씬 살아납니다. 갑자기 잘 그려질 거예요. 요게 연습이 1달만 된다. 자, 4파트로 나뉘고요. 다 듣기 전에 영상 끊고 막 하나씩 그려보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듣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인체와 스케치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거봐 또 물어보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서 막 얘기를 아까 드린 거잖아요. 근데 또 질문이 이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나 파악에 대한 능력들이 길러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림이 아니라 뭘 해도 잘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인체와 스케치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인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확히 말한 건 인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캐릭터 일러스트가 더 생동감 있고, 캐릭터 스케치 일러스트가 생동감 있고 프로스러운 그림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를 핵심으로 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보통 인체를 그리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루는 거고요. 인체라고 해서 해부학부터 냅다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쁜 건 아닌데 해부학이 우선시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가 자연스러워지는 데 있어서 해부학이 크게 도움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큰 단위의 것들이 있는데 큰 걸 해결을 안 했는데 작은 해부학부터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체의 큰 구성을 자연스럽게 그려내야 근육과 뼈가 붙었을 때 큰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강사의 말, 제 말도 그렇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선생님은 무조건 맞을 거야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아마 무조건 해부학만 하면 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 듣고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 그래서 근육에 굳이 목맬 것들이 아니라 이제 큰 근육, 큰 근육들, 큰 관절들의 위치나 형태들만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그 이상은 당장은 크게 필요 없어요. 당장은. 아시겠죠? 그리고 근육에 목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에 목매면서 뭐 근육만 뭐 10년째 공부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아마추어죠, 대부분. 근데 그분들은 근육 공부가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논리가 있어서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효과적이어야만 하는 거죠. 효과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자꾸만 고집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박 공부에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근육 공부는 나의 판단 과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외우고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모작과 암기의 과정이죠.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예요. 그래서 쉬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고, 쉬운 공부에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게 필요 없는 게 돼버리면 내가 너무 좌절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지키려면 우겨야 되는 거예요. 해박 공부는 무조건 중요한 거다라고. 물론 나중에는 점점 중요해지겠지만 해박 공부는 그림에서 필요한 공부 이만큼 중에 되게 일부분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상업 그림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것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 큰 근육의 위치 형태, 그리고 관절의 위치. 자, 그리고 23년도에 올렸던 인체 딱딱이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에 포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조금 더 필요 없는 것들을 함축해서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시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앞선 내용들이죠. 위 내용을 강사가 정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캐릭터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는 과정까지도 제가 안 알려드려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뭐 가이드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요거를 내어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온 답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혼자 되면은 응용력이 정말 좋아지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도 훨씬 더 레벨 높은 것들을 들으면서 쭉쭉 올라가게 돼요. 실력이. 아무튼 그렇고, 오늘 내용 배우고 나서도 차이가 없다면 그때부터 안 된다고 또 다른 강의를 팔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의미 없어요. 잠깐 느는 것처럼 느껴지긴 할 거예요. 막 기분이 좋을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제자리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 또 쉽게 따라그리도록 하는 강의에 매몰되어서 제자리 걸음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앞 페이지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위 4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나서 눈에 띄게 스케치가 늘지 않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이 학생은 어느 정도 논리력도 있고 상업 판단도 잘하고 우선순위도 따질 줄 안다.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릴 때, 공부할 때 판단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학생 중에 위에 4개 훑어주고 나서 안 늘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뭐 강의 더 하겠지만 저 내용도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 별게 없는 몇 가지 내용만으로도 는다는 거예요. 프로들의 거의 준할 만큼까지도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유목민이 되면 안 되고, 영상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강조드리죠. 계속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서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우선순위에 맞게, 맥락에 맞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해드렸고, 제 실강에서는, 제가 직접 하는 강의에서는 이제 보통 4주면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집중해서 한 3개월 하면은 거의 뭐 프로에 준할 정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초보들이 하기에도 충분한 내용이고, 자, 좋아하는 그림은 100장 모읍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생각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도움이 되는 판단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눈길이 가는 거를 많이 모아주시면 돼요. 많이 모으세요. 대신에 한 작가의 그림을 막 20장, 30장씩 모아두고 또 한 작가 그림 20장, 30장 모으고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양한 곳에서 모으세요. 그리고 막 또 쓸데없이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은 거 훑어보세요. 편하게 쓱 보세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인체가 한 2가지에서, 평균적으로는 2가지에서 4가지 정도 유형의 인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100장 내내. ABCD라고 하면은
뭐 만화의 4개라고 했죠. ABCD죠. 그러면 A,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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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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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A, A, B, B 이런 식으로 해서 ABCD에서 벗어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몇 장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만화의 4장이고요. 보통 한 2개인 분들도 많고 3개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거를 좀 꼽아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한 장 정도 꼽아보면 돼요. 한 가지 유형의 인체를. 그리고 나서 비율 분석하면 됩니다. 일단은 비율 분석.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뭐 목을 1이라고 하고 이 머리의 좌우 둘레는 뭐 1을 3개 정도에서 뭐 3이다. 뭐 배는 뭐 2개 반에서 뭐 2.5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딱딱딱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로 비율이 중요해요. 세로 비율을 외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여기서 이건 되게 단순하고 쉬워서 눈대중으로도 잘 되고요. 가로 비율이 중요해요. 가로 비율. 적어놨죠. 세로 비율은 어렵지 않으면 눈대중으로도 쉽다. 하지만 하세요. 그래도. 근데 가로 비율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다 적는 최소 5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시고 웬만하면. 그리고 그거 내 그림에 적용하면 됩니다. 섬세하게, 꼼꼼하게. 근데 이게 지금 반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랑 반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비율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냥 얼추 퉁치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섬세한 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충분히 좋아져요. 충분히 좋아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용 쉽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 이게 문제죠.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고요. 대부분은 어차피 틀린다. 뻔히 수치 적어놔도 내 그림에 적으면서 다르게 그릴 것이다. 허리가 요 정도야. 흉통은 1.5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1.5배 요 정도잖아. 그죠? 근데 막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흉통 여기다 그리고 허리 여기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려. 그리고 맞다고 막 가져와요. 100%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100%예요. 여기서 100명 중에 93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농담 같죠? 93%가 농담 같죠? 여러분 100명 중에 93%가 이걸로 다 틀린다고. 그래서 인체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결국 본인 눈길대로 그리거든. 그리고 다시 판단 안 하거든. 왜냐면 뇌는요, 한번 작업을 하고 뭐 이 정도니까 됐어,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면은 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 할 때도 분명 틀려 있거든요. 근데 맞다고 믿고 진짜 신기하게 귀신 홀린 것처럼 맞다고 믿고 넘어가요. 이게 뇌의 오류인데 이것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걸러서 내가 틀렸다는 걸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두뇌의 능력입니다.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그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실 그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작을 할 때도 나오죠. 다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면 또 틀려 보이고 또 틀려 보이고 또 틀려 보이고.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포기하느냐예요. 근데 비율 잴 때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분명히 숫자로도 써놨는데 이상하게 그리고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비율을 일단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입체. 입체입니다. 입체. 투시부터 공간의 개념을 다 알려주고 싶지만 학습은 그저 선후관계만 따져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실전 강의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인터넷에서 이론만 뜯고 와갖고 이 내용은 지금 입체를 하려면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당연히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고, 책 한 권만 읽으신 분들이 꼭 와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고 나서 투시에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실전 강의 해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짧게 그려라. 단축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100% 사이즈의 길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요.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는 물체도, 90도를 이루고 있는 물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다 다르겠죠. 가운데는 커 보이고 끝에는 작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를 못 봅니다. 근데 하물며 90도가 딱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간씩은 기울어 있어요.
그만큼 또 짧아 보이겠죠. 여기 있으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실제 길이보다 엄청나게 짧아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짧게 그려보려고 해야 됩니다.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분석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새를 그리실 때는 몸통이 항상 먼저입니다. T자. T자는 이 쇄골, 날개뼈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목 윗부분부터 해서 이 꼬리뼈까지 이 T자의 뼈들의 관절의 움직임을 먼저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T자를 먼저 움직이고 나서 팔다리를 따라갔을 때 동새가 훨씬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T자를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박스를 이런 식으로 3면 박스를 그려놓고도 여기다가 몸통을 이어서 그리면은 45도 가슴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흉통이 나오고 복근이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의 45도 인체로 자꾸만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5도 인체로 자꾸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박스는 저렇게 그려도. 왜냐면 이 인체가 이 각도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내 머릿속에는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체는 자료 많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박스를 먼저 잡으면서 들어가실 때 단축을 쓰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1면보다는 2면으로, 2면보다는 3면으로 그린다. 여기 나와 있죠. 한 면만 보이는 것보다는 2면, 2면보다는 되도록 3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면은 다 얘네 제외하시고 3면으로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연출 의도가 없는 이상 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면이 많아지니 입체에 맞는 인체 형태를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1면, 2면에 해당하는 인체가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체크하고 의심하고 교정해 나가는 게 포인트이다. 앞에서 설명했고요. 자료는 찾으면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그리고 1, 2면일 때보다 형태가 깨지더라도 3면으로 그리는 편이 더 그럴싸하게 보이게 한다. 깨져도 3면으로 보이게 하세요. 그래야 낫습니다. 그림 딱딱해서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인체가 망가져도 입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모작 능력이 중요하다. 아까 각도별 인체 이야기 드렸죠. 모작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막힌다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이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결한 개념부터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직육면체의 박스들로 인체를 먼저 엮어라. 직육면체들로 인체부터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새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인체 형태보다는 큰 덩어리를 그려라. 인체를 그냥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 하면서 막 동새도 하면서 비율도 재면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페노님한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체계화해서 분할해서 하나씩 처리해라 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제 슬슬 생각날 거야. 아, 이제 슬슬 어렵네. 그리고 본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니까. 왜냐면 방금 얘기들 뭐 직육면체로 뭘 그리라고 그러고 막 인체를 단순한 형태로 그리라고 그러고 큰 덩어리로 그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또 자료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인체야 자료 활용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부분은 아니에요. 박스를 어떻게 그리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생각하잖아. 박스를 어떻게 그리라는 거지? 아, 머리 아프다. 다른 강의 보고 싶다. 누구누구님은 쉽게 그리면서 알려주는데 그분 강의가 나은 것 같다. 아, 나중에 할까? 이 생각 지금 하잖아, 슬슬. 그죠? 모를 것 같아요. 알죠, 제가. 알죠. 여러분들 이 생각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시간 계속 버리고 그러잖아.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어렵겠어요. 저도 그냥 쓱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세요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저한테도 쉽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쉬운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체의 큰 덩어리, 그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검색하고 인터넷에 나온 것을 또 따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엔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직육면체 누가 몰라요. 인체 그냥 적당히 인체 모양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왜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금 얘기 다 드렸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표본만, 내가 따라할 표본만 계속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정보 다 드렸어요. 안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드려도 조금만 머리 쓸 줄 아는 학생들 다 혼자 해요. 그냥 자료 없어도 혼자 합니다. 개인 차이는 있죠. 조금씩 뭐 형태들이 다르거나 뭐 박스도 좀 다르게 구성을 하지만 어차피 목표는 같고 과정은 같기 때문에 공부가 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볼게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됐으니까 이 강의를 하고 있겠죠. 왜 안 되고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머리를 쓰려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육면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 인체 직육면체 몇 개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어렵지 않고 간단한 일이고요. 다만 선택지가 넓어지니 선택하기 싫고 판단 기준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누가 대신해주는 것을 따라가려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 별것도 아닌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자.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맥락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그렸을 때 지금 주제에서 쓸만한 판단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인체의 큰 덩어리, 인체는 복잡하게 생겼으니 일단 단순하게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의도 말해드렸죠. 이미 설명한 게 많아서 하나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걸 혼자 공부하실 때 이쯤 되면은 슬슬 앞에 내용도 잊어버립니다. 비율 다 깨져 있고 숫자를 적어놨는데 다 깨져 있고 앞에 뭐 개념 얘기했던 것도 다 까먹고. 그래서 그것들 다 적용하면서 인체의 세분적인 부분까지는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동세예요. 동세. 역시나 별거 없습니다. 역시 별거 없어요. 콘트라포스트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 진짜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냥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은 척추도 같이 틀어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팔다리보다 T자 움직임에 신경 쓴다. 앞서 이야기 드렸었죠.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면 충분하다. 끝입니다. 끝났어요.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고 더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드릴 수 있으나 지금은 두 가지만 해도 금세 좋아집니다. 하지만 추가 내용을 조금 더 드리자면 두 가지가 잘 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준다면 동작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을 가지는 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특정 어디로 갖고 어필하기 위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죠. 이게 봐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봐봐주시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말 하고 있고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설명해보면 다들 쉽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운동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들은 뭐 공을 던진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뛰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 나오는 자세들이죠. 근데 뭐 자신의 모습을 특정 어디로 갖고 어필하기 위한 자세들, 진짜 포즈를 위한 포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좀 오래된 웹툰인데 패션왕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자세 있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떤 운동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 자세를 위한 자세죠.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도 유행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취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슈팅하는 자세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요즘 자세들은 뭔가 이 축구 선수들은 자세도 뭐 멋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골을 잘 넣고 패스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몸값이고 기량인데. 그런데도 시대가 가면서 이 약간 유행하는 자세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뛰는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왜 그런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넘어가고, 어쨌거나 유행이란 게 있으니 동세의 의도로 파악하고 자료로 활용한다. 요즘 많이 취하는 자세, 특정 행동을 할 때 많이 취하는 자세,
아니면 특정 포즈들 같은 것들 유행이 있어요. 그 시대에 따른. 그런 것들은 자세히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운동 목적은 아니나 힙한 포즈를 그리고 싶다면 그것에 맞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얼추 자주 보이면 그게 답이다. 이겁니다. 검색했는데 자주 보일 거예요. 키워드가 비슷하면. 그게 답입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세보세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퍼센티지가 높으면 그게 답이에요. 단순합니다. 간단하죠? 그 자세들을 그려주면 되고, 변경을 좀 하시는 편이 좋지만 뭐 어디까지 모방이고 어디까지가 뭐 창작인지 그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힘의 흐름입니다. 힘이 어디서 받고 있고 무게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자세를 본다면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괴고 있어. 그럼 여기로 몸이 쏠리고 있죠. 그러면서 어깨가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 받쳐지면서 이 위치는 유지되면서 얘가 떨어지죠. 힘의 흐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은 동세는 조금 더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앞에 두 개만 하셔도 대부분은 좋습니다. 자료 활용하고. 아시겠죠? 자료 활용은 계속 하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박스 같은 거 따라 그리기 뭐 이런 거만 아니면 나머지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의 역량이 또 발휘된다. 적당히 대충 비슷하게만 그릴 뿐 세밀한 관절의 움직임과 각도, 위치를 정확하게 그려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이 되게 많이 망가져요. 실제로 사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100% 이렇게 그리고 비슷하다고 믿고 가져와요. 이게 97%예요. 아까보다 더 높아지죠. 97% 넘어가. 거의 대부분 100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잘 잡으시면 동세가 엄청 늡니다. 결국 그림은 집요함과의 싸움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 다른 거고, 이 느낌 다른 거고, 이 느낌 다른 거고, 이 느낌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섬세하게 보면서 따져보면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보고 적당히 보고 말아버리니까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계속 보면은 계속 다른 부분들이 보일 텐데. 그래서 요번에 피드백 드리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들 조금 웬만큼 따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창작을 안 하셔도, 동세만큼은. 다음은 자, 선 느낌입니다. 더 쉽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만만해요. 내용도 별거 없죠. 좋아하는 그림 스케치로 50장을 모아보면 됩니다. 모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선의 톤이라고, 저는 이제 선의 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선의 두께, 선의 진하기, 선의 다이나믹 등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쉽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요 개념 좀 어려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선의 두께와 진하기만 신경 쓸 겁니다. 두 가지만. 그리고 스케치 일러스트들을 모아보면 똑같은 두께에 똑같은 진하기로만 그려지진 않았고요. 선의 톤은 작가마다 차이가 있고 작품마다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취향이 담겨있고 무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선 계속 진하게 그리고 특정 파트에서는 계속 옅게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규칙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결국 다 데이터 뽑기죠. 통계 뽑기고. 그래서 그 규칙성을 보고 그냥 내 그림을 적용하면 됩니다. 뭐 외곽선은 안쪽에 있는 선보다 2배 정도 진하게 그렸네? 나도 진하게 그리면 됩니다. 만약에 눈만 유독 흐리게 그렸네? 다른 데보다 30%로 흐리게 그렸네? 나도 흐리게 그리면 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없습니다. 이 선의 톤만 맞춰도요, 되게 아마추어스러웠던 그림들이 굉장히 프로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업로드 해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것만 해도요, 옆에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다면 너 뭐야, 뭐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좋아졌어, 갑자기 잘 그려진 것 같아,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은 부분들로 파생되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진행 후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최소한 조회수 1000 단위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실행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의 장담을 거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건 5%도 안 합니다. 이거 다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실행만 잘 하시면은 초보였던 학생이 순식간에 프로 같은 스케치가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막 뇌피셜 돌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수백 명이 이미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실제 프로 작가들도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제가 더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알려드린 이 4가지만 가지고도 스케치 업그레이드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고 나서 이거 영상만 보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두뇌를 사용하는 데에만 조금 익숙하다면 이 내용들을 배우지 않고 늘지 않는, 이 내용들을 배우고 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실행만 해보세요. 본인이, 제가 자꾸 지능 하니까 너무 막 비하발언 같고 그러는데, 지능이란 건 지적 능력을 뜻해요. 아까 말했던 논리력 이런 것들인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객관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안 된다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걸 좀 강화하시는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나쁘지 않다 하시면은 이걸 했는데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안 는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고집을 부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이번에도 별 내용 없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을 거라며 효과가 없을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내걸며 하지 말아야 할 합리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 닥터브로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 저거 안 될 거야, 뭐 나 해봤는데 비슷한 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러면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기 싫다라는 본능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본능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본능을 납득하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리 많이 봐도 실행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고요. 방어 기제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간단한 과정조차 하지 않고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만 찾아가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는 것이다. 다 90%대죠,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안 되는 사람들이 90%대를 넘으니까요. 나중에 강의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오버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냥 하기만 해도 상위 5%인데 이미 모자계에서 상위 5%를 찍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걸 하는 분들이 5%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분들이 상위 5%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들은 그냥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또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기표해 보시면 되고, 수치를 막 또 다 딱딱딱딱 맞춰갖고 몇 명인가요? 왜 얘랑 수치가 안 맞나?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상징적인 수치니까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가깝습니다. 까먹어요. 100% 까먹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예외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제 손모가지를 걸고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4가지를 얘기했지만 4가지뿐만 아니더라도 앞선 내용도 있고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막 동세를 챙기다가 비율을 막 잊어버리고, 동세하고 비율 다 챙겼는데 갑자기 3면이 아닌 2면으로 그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막 인체 그리겠다고 막 하다가 박스를 안 그리고 있을 거고요. 막 동세 선 느낌 챙기다가 또 2면으로 그리고 있을 거고, 계속 그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에는 의식이 없어요. 새로 알게 되는 거는 자극도 있고 의식은 하지만 잊어버리는 건 언제 뭘 잊어버렸는지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낍니다. 뭘 까먹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거 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줄이는 게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그것도 지적 능력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를 어느 정도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까먹으니까 결국엔 시간은 다 지났는데 진행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쭉 배우시면 6개월이면 취업하거든요. 6개월도 안 걸려요. 뭐 4, 5개월이면 될 거야. 일주일에 1회 수업을 들으셔도 4, 5개월이면 취업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날 까먹어서 4, 5개월이면 되는 게 막 4년, 5년 걸리고 그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왜 학습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꾸 이상한 거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죠. 나라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요. 여러분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증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